왜 오셨어요? 저 오늘 또 영상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 염실장, 더 커튼의 염실장님 오셨습니다. 저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이고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가 어디죠? 동탄역 3정 그린코어 아파트입니다. 그린코어. 여기가 몇 세대인지 혹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가 183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83세대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파트가 183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83세대. 오피스텔이 더 많네요. 네. 오피스텔이 더 비중을 많이 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네, 합치면 세대수가 적지 않죠. 400세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해리엇하고 네.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이다 보니까 네. 같이 분석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는 좀 두 번째로 찍은 거고, 평형 타입들이 크게 81A, 81B, 92 타입. 그래도 좀 대형 평형대도 있네요. 46세대, 92B, 이거는 8세대. 그 다음에 113, 이거야 뭐 펜트하우스 3세대니까 결국은 84와 92 타입을 저희가 한번 평면도 보면서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왜 오셨어요? 저 오늘 또 영상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 염실장, 더 커튼의 염실장님 오셨습니다. 저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이고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가 어디죠? 동탄역 3정 그린코어 아파트입니다. 그린코어. 여기가 몇 세대인지 혹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가 183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83세대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파트가 183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83세대. 오피스텔이 더 많네요. 네. 오피스텔이 더 비중을 많이 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네, 합치면 세대수가 적지 않죠. 400세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해리엇하고 네.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이다 보니까 네. 같이 분석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는 좀 두 번째로 찍은 거고, 평형 타입들이 크게 81A, 81B, 92 타입. 그래도 좀 대형 평형대도 있네요. 46세대, 92B, 이거는 8세대. 그 다음에 113, 이거야 뭐 펜트하우스 3세대니까 결국은 84와 92 타입을 저희가 한번 평면도 보면서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자, 92A 타입인데요. 그냥 미리 한번 볼게요. B 타입이 어떻게 생겼나? 네. 마찬가지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염실장님. 그냥 면적이 커졌다. 더 등치 큰 이란선 쌍둥이. 네, 면적이 네, 그냥 그 정도? 왜냐면 92A 타입 같은 경우도 아까 81A처럼 어떤 드레스룸이 좀 길게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92A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식탁이 자리가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92B 타입을 보시면 여기가 좀 더 넓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도 여기가 또 좀 넓은데 그거는 이제 실물을 봐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T자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거든요, 네. 여기가. 근데 여기는 그게 또 안 돼요, 이쪽은. 이쪽은 무조건 평형으로 놔야 돼요. 근데 92B 타입은 8세대라고 해서 왜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 8세대만이라도 저희 소중한 고객분들이 되실 수 있잖아요. 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92B 타입도 마찬가지로 84B 타입처럼 드레스룸이 좀 더 작아요. 대신에 센터피스가 좀 더 넓어지는 상황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제가 매번마다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이렇게 84하고 92, 그러니까 좀 더 상향된 더 큰 평형 유닛이 나오면 사실 내용들이 좀 많이 겹치는데 많이 겹치죠. 여기가 좀 더 고민이 좀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좀 등외시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입주민들은 그 유튜브 영상 그 시청 시간 분석을 보면 자기 평형대 거를 눌러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말이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일단은 알파룸이 생겼어요. 네, 그게 제일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방 사이즈가 아마 거의 비슷할 거고 안방 역시 붙박이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미 드레스룸이 되어 있는데 이 안방은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고 여기 역시 통풍은 그죠? 네. 실장님 되고 여기 커튼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봐도 81에서 92로 넘어왔을 때 제일 특이점은 이 알파룸이 하나 생긴 거고 근데 그 알파룸이 이렇게 평면도상으로 봐도 반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창문이 크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동탄에서 보면은 동탄역 시범 한화에도 이런 타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커튼 그럼에도 여기는 이제 블라인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알파룸이 생긴 게 특이점 그리고 그게 반창이라는 거 특이점을 두고 여기를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커튼과 블라인드를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꼭 창문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블라인드가 유리한 것도 아니고 창이 크다고 해서 커튼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반창이어도 반창 커튼으로 되게 아기자기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블라인드로 살짝 오피스 느낌을 내줄 수도 있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런 좀 다양한 목적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 81A 타입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여기 있는 81 타입에서도 설명드린 건데 이제 거기를 건너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선의 맞춤인데 여기를 열심히 골라서 예쁘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일반 업체들이 주는 서비스로 들어가면은 서비스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 업체들은 서비스를 기본 제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퀄리티 대비해서 여기가 떨어지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주를 한다면 좀 돈을 들여서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좋은 걸 했다면 맞아요. 여기 퀄리티에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콤비다. 그럼 그냥 콤비로 가도 되겠지만 나 나름대로 여기에 커튼에 뭐 돈 좀 썼어. 그럼 여기도 블라인드에서 뭐 우드나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92B 타입으로 넘어가자면 네. 똑같아요. 제가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또 이게 생긴 거죠. 네. 이 부분이 생긴 거죠. 요겁니다. 네. 요게.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런 식으로 반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 붙박이 놓기는 애매하지만 그냥 놔두기도 뭐해서 커튼보다는 뭐 블라인드가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라인드를 훨씬 더 많이 추천합니다. 여기는 블라인드. 그리고 뭐 다른 방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이게 하나 있네요. 여기는 알파룸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81B랑 완전히 똑같고 제가 볼 때는 실측을 해보면 81이 뭐 450이다. 그럼 여기는 뭐 480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적적으로만 차이를 준 것 같아서. 저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8세대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신다면 여기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네. 약간 좀 핸디캡이라고 하죠. 이게 네. 없는 거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알파룸이 하나 빠진 게. 그 대신에 뭔가를 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간지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예, 이런 제가 늘상 쓰는 말이 있거든요, 염 실장님. 네. 단점을 장점화 시켜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뭔가를 이쁘게 뭘 꾸며준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드려야 돼요, 저희가. 네. 홈스타일링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 쪽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자, 이게 맞네요. 이 A타입이. A타입이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A1, A2, B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우선 한번 보자면 이게 원룸이죠? 네. 복층?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잠자는 곳이고요. 위에 여기는 어차피 침대 하나, 매트리스 하나 정도 들어갈 거고요. 깔판으로. 여기가 헤이트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아주 낮은, 일어나면 조금 머리 부딪히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많이 흔히 봤던 복층 1인 세대 신혼부부들이 살기엔 좋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의외로 잘 됐네요, 염 실장님. 저희가 원래 이런 곳에 홈스타일링도 해주는데 네. 컨텐츠는 별로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단 쇼파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작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TV는 좀 크게, 근데 이거를 개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있는 아파트에서 또 쓸 수 있죠.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웃기겠지만 75인치를 놓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서울에 있는 복층 아파트도 그렇게 75인치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쇼파가 뎁스가 좁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이제 오시는 분한테는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큰 식탁을 못 놓기 때문에 사실 식탁은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쇼파하고 식탁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커튼은 좀 어떻습니까? 커튼은 의외로 이게 원룸이긴 하지만 복층이라는 구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멋있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 젊은 고객님들이 많이 오실 때 많이 보고 오시는 게 뭐 오늘의 집 어플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면 제일 핫한 게 원룸 꾸미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재밌게 꾸미실 때 이 복층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이제 흔한 말로 높이가 깡패다라는 거에 있어서 맞아요. 특히 네. 커튼은 패브릭은 어쨌든 층고가 높을수록 이쁘긴 맞아요. 가로가 크거나 높이가 높으면 무조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110C이기 때문에 한두 네. 분은 오실 것 같습니다. 자, A2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거의 유사한데 테라스가 이제 붙어서 아하. 조금 더 이제 여유가 느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반려견이나 키우시는 분들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면 이쪽으로 오히려, 만약에 집주인이 사실 수도 있지만 임차인으로 들어오신다면 같은 비용이면 테라스가 있는 데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비용은 아닐 겁니다. 비용은 같진 않겠죠. 그렇다면 B실은 어떤가요? 여기는 좀 더 크겠죠? 한번 전용 면적을 보면 32. 네. 많이 크네요. 네. 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근데 이게 있어요. 이 뎁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탁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파를 사실 거의 1인체 하나만 놓는 거를 추천드리고, 소파를 그냥 좀 길게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은 사실 식탁 자체를 너무 큰 걸보다는 좀 간소한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패브릭적인 거는? 패브릭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모델하우스 제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이 월 쪽에서 식탁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출형으로? 네. 그래서 뭐 엎어지든 이렇게 인출형으로 나오든 해서 네. 식탁에 뭐 의자 하나 정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커튼은 A, B, C 타입이 다 동일하게 복층인 게 특징입니다. 결국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 네. 여기서 그래도 좀 오랫동안 살 것 같다 싶으면 커튼을 높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월세 내는 입장에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안 하시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투자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정말 투자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를 내놓으신 분들도 집을 이쁘게 꾸며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까지는 구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런 커튼을 이쁘게 하면 좀 살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임대인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피스텔은? 그쵸. 그 집주인 분들이 오히려 집을 한번 좀 조금 너무 비싼 걸로는 안 하더라도 맞아. 조금 구색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지 않나요?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할 거를 15만원짜리 달아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이제 어쨌든 임대가 빨리 나가니까 조금 더. 사실 그런 분들은 TV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가구를 이미 집어넣는 경우도 네.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좀 아파트에 최적화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동탄 쪽에 1인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많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집주인이 살지 말라는 법은 또 네.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한테 홈스타일링 받으시면 저희가 주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패브릭과 가구의 콜라보로 좀 밝게 해가지고 넓어 보이게끔 좀 꾸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도 이런 오피스를 겪어보면은 보통 이제 기본 조건으로 임대인께서 집주인분들이 기본 블라인드를 무조건 달아놓긴 하세요, 보면. 근데 예를 들면 10만 원이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으면 이제 그분들은 5만 원짜리를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10짜리, 20짜리도 아니고 오히려 더 기본인 거를.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 계약서상에 블라인드가 달려있긴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낙가방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뭐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이 기능을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기본 5만 원짜리 블라인드가. 그래서 어떤 네. 소방 막아주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적인 걸로라든지. 네, 디자인적으로 충족을 못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안막이 필요한데 그 블라인드가 너무 기본이라 햇빛 차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복층이라 빛이 너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염 실장님을 찾아가시는 실제로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의뢰 자체가 뭐 실장님 블라인드가 이미 달려 있고 이거는 이제 적게 아니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안막 커튼을 달아서 조금 더 보강하고 싶어요. 이런 의뢰는 되게 많이 오세요. 실제로. 그래서 뭐 집주인 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맞춰주시면 좋고, 또 이제 임차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게 보강이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다뤄본 게 이제 삼정 그린 코어인데요. 여기가 이제 슬슬 입주 준비를 하는 시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동탄 쪽에서 올해는 바로 그 동탄역 해리엇이랑 동탄역 삼정 그린코어 요 정도가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뭐 동탄 신혼희망 타운도 이제 준비 중이시고. 그거는 저희가 또 영상을 따로 네.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디테일하지 않은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다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직접 이제 찾아오신 분들께 네. 자세히 알려드려야겠죠? 이거는 10분의 1도 아니죠, 이제. 맞아요. 하지만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본적인 거 자체가 좀 알고는 계셔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각자 또 홈스타일링 예약 받으러 가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무리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네. 이건 이제 색상은 완전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번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